저와 함께 하시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최근 나는 주식인이다에서 드리는 투자 전략이 유효한 요즘입니다. 이번 주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현대모비스에서 자율주행 레벨 4 시험 소식이 나와주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방송에서 몇 주 전부터 전문가님들께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눌려있을 때 꼭 봐야 한다. 종목 미리 정리해놓으세요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급등이 나와주는 이 섹터입니다. 오늘 다행히 시장이 반등은 나왔는데 이제 또 내일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미리 선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한번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양지수는 오늘 급등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분 좋은 상승으로 반전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부터 지수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2630선까지 반등이 나오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하고요. 1.95%의 오름세입니다. 어제보다 5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코스피 시장이고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이 오늘 대량으로 러브콜을 보내옵니다. 5,745억 원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소량이지만 양 매수를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또 달러도 안정이 되고 유가도 진정세를 찾으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스닥도 지수 한번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면서 코스피보다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2.72%의 급등이고요. 코스닥 지수가 855선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역시 매매 동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도 정말 오랜만에 얼마 만에 보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양 매수가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2,500억까지 담아가고요. 기관도 동반해서 순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 홀로 3,112억 원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시장이 정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 도와드릴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많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선 이 섹터부터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핵심 아무래도 조선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에 호재를 넘어서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만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한 게 조선주의 또 강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수출주라고 볼 수가 있죠. 조선이 오늘 업종만 해도 7%가 넘는 급등으로 올라왔는데 삼성중공업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해주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강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한 거 이외에도 아무래도 제일 조선주의 중요한 건 이 수주가 될 것 같은데 이미 3년치 수주는 다 국내 기업들이 마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는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고가의 지금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까지 조선주와 함께 강한 모습 보여줄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섹터였습니다. 또 ASML은 간밤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반면에 또 대만의 TSMC는 AI를 기반해서 아주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해줍니다. 여기에 우리 시장들도 반도체 중에서 AI를 기반된 또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변압기와 전선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변압기도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 많은 종목들이 급등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신고가 권역에 올라왔습니다. 6.1%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많은 섹터들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제재 카드를 쓰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나와주고 있는 쪽이죠. 대표적으로 알루미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철강 또 여기에 조선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이 6.5%의 급등을 보였고 하이스틸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신스틸도 10%의 급등으로 오늘 시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또 HB 테크놀로지도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오늘 KB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쪽으로만 마지막으로 시세 점검 도와드릴게요. HBM의 이런 경쟁이 심화될수록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긍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을 오늘 꼽아줬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DI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20%의 급등세를 보여주는 DI였고요. 또 다른 종목은 YIK를 꼽았습니다.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마감을 한 기업이고 YIK는 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의 HBM 또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세로 마감 지은 하루 시장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최근에 전문가님들이 주시는 시장 전략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밑에 QR코드 하나 띄워놨는데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거든요. 입장하셔서 장중에도 자세한 투자 전략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나는 주식인이다. 오늘 이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또 기분 좋아지는 분이에요. 하루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나오셨어요. 요즘 아이돌들이 열심히 하고 다니는 머리라고 해서 예. 제가 오늘 또 분장 쌤한테 부탁을 드려봤더니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셨더라고요. 잘 어울리나요? 예, 너무 잘 어울리시고 요즘 감사합니다. 또 주식계 아이돌이세요. 아유, 그런 말씀하시면 이제 또 난리 납니다. 예, 요즘 또 맞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루 대표님 나오시는 날도 많이 기다리시는 것 같고 투자 전략 많이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또 시청자분들께 힘차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에 찾아뵙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4월 들어서 정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스튜디오에 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4월 들어서. 그만큼 우리 시장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에 성공한 하루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앞으로 올라갈 시장을 대비해서 우리가 또 좋은 종목들 찾아서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셔야 될 겁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황금주까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전략들 살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대표님이 오신 날에 또 4월 중에는 정말 거의 처음이다라고 할 만큼 시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장부터 먼저 체크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오늘 시장은 뭐 그냥 너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이제 한 줄기의 희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2월, 3월 지수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지만 뭐 증시 자체는 내 개인 계좌는 사실 좀 힘든 시장이었고 4월은 아예 대놓고 이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힘들었지만 일단 오늘은 국내 증시 훈풍 오나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담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희망이 보인다.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상승 장으로의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뭐 아직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우리가 일단락 짓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시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매수를 더 적극적으로 하실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양시장 오늘 거의 뭐 코스피는 2% 가까이, 코스닥은 2.72%, 뭐 거의 3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 집 나갔던 외국인이 이제 다시 조금 돌아와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면서 상당히 시장의 긍정적인 투심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황 좀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간략하게 볼게요. 미증시는 사실 좀 부진했습니다.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뭐 우리 증시는 그런 거에 반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 전에 미증시가 하락했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ASML, 미국의 반도체 회사죠. ASML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부진했거든요.
부진하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전반적인 약세,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이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에서 좀 대표적인 반도체 ASML이라는 종목이 하락을 했다라는 게 뭐 반도체 업황의 턴,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업황 턴 어라운드, 이런 기대감을 꺾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하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제 글로벌 증시는 반도체 재고를 좀 소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턴 기대를 꺾는다라는 것은 아닌, 앞으로의 조금 더 실적이나 영업이익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장 후반에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 섹터들 좀 좋은 흐름들 보여줄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 제가 이제 저와 라이브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환율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주는 키포인트가 환율이다. 환율이 잡혀야지 우리 증시가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1,400원을 찍고 내려왔거든요. 1,400원. 우리 앵커님은 여행 다니실 때 환율 1,400원으로 환전해 보신 기억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1,400원이면은 진짜 정말 역대급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역대급 환율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네.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인 매수세가 줄어들면 시장의 수급이 부재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1,400원이라는 환율을 봤을 때가 이제 역사적으로 4번이 됩니다. 이번 주를 비롯해서 4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첫 번째는 IMF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레고랜드 사태, 이렇게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환율이 이렇게 치솟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재료들이 과연 그때만큼이나 심각한 금융 위기인지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은 좀 오버슈팅이 된 경향이 있고,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면은 다시금 이렇게 꺾이는 변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은 어느 정도 오늘 좀 진정세를 보였다. 이것도 또 긍정 포인트로 볼 수 있겠죠. 긍정 포인트.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환율이 계속해서 좀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1,350원, 그리고 1,200원대까지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추적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이 4월 들어서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8%까지 빠졌어요, 지수 자체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이 마이너스 5%가 빠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더 많이 빠지고 코스피는 전쟁 중인 국가만큼이나 빠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과대 낙폭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좀 심리적인 영향, 대형주가 아닌 바닥에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해서 앞으로 다시금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때 좋은 종목들 찾아와서 어느 시장보다 또 빠르게 올라갈 우리 시장 기대하면서 종목들 수집해 나가자.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이미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여쭤봤었죠. 지금 시장 이제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저점에서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을 때 저점에서 계속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시장 좀 있으면 반등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대표님이었는데 정말 오늘 시장은 깜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대표님이 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선물은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들어볼게요.
볼게요. 네,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부터 좀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는 그런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선물은 황금 산업 로드맵 자율주행 편입니다. 뭐 자율주행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 좀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바닥에서부터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린 지금 또 자율주행 섹터들 공부를 해볼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산업 로드맵 자율주행 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뭐 스마트카, 테슬라 관련주,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 그리고 뭐 애플카 관련주들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한 번에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황금 산업 로드맵 한 장으로 마스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로 보여서 글씨가 작게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또 제가 고화질로 드립니다. 고화질 좋은 이미지 파일로 드리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고 관련 종목들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더 중요한 종목에는 옆에다가 별표 표시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별표 표시한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 자율주행 테마, 자율주행 섹터 대응하실 때 충분히 공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 정도인가요?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현대모비스의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었는데 그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종목들 참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종목 이미 저희가 드렸었던 자율주행 산업 로드맵에 다 있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많거든요. 산업 로드맵 지금 한번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R코드 통해서 밴드로 입장해 주시면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 게요.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 다 보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하루 대표님이 그 중에서도 집중하고 계시는 몇 종목은 별표 표시 다 해두셨거든요. 이 종목들은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을 찍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나오실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고 밴드로 입장하시면 이 자료들 방금 보여드렸던 산업 황금 로드맵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저희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건당 100원 발생하고요.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직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밴드 어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하시면 먼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밴드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먼저 받아주세요. 그 초록색에 B라고 적혀있는 어플리케이션 있을 텐데 먼저 받아주시고 나서 링크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과 이제 크게 시장을 봤으니까 조금 좁혀서 테마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테마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앞서 시황에서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준비한 두 테마가 또 이 고환율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섹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는 대표적인 고환율 시대의 수혜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그동안 반도체로 좀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이 자동차, 현대와 기아 주가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금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뭐 지금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현대차, 기아차가 이렇게 완성차 업체가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더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뭐 그 말은 즉슨 지금 환율이 굉장히 고공행진, 뭐 물론 진정이 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1,300원대도 아직은 좀 비싼 달러가 강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현대차, 기아차 대장주로서 먼저 좀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앞서 나가는 경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완성차 업체만 볼 것이냐는 아니고요.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낙수효과 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낙수효과 볼 수 있는 대표적으로 부품주들 있겠죠. 부품주들 대표적으로 뭐 완성차와 함께 현대차, 기아차에 뭐 이제 납품을 한다든지 같이 생산을 한다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같이 동시에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동차 특징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반도체라고 적혀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 오늘 현대차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현대차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성차 업체의 대장주로서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잘 다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국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미 좀 높은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로 세계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의 지금 판매 비중이 환율을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내수와 수출 비중이 20대 80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뭐랑 영향을 함께한다? 환율. 환율이 높을수록 이제 실적을 결정짓는 최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말에 현대차가 이제 잠정 실적치를 만들 때 환율을 1270원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1270원 기준으로 올해 사업 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떨어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금리 인하. 뭐 3번 한다더니 3번도 못하고 뭐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인상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달러는 어느 정도 강세를 계속 보일 예정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대차가 설정한 환율보다 1,400원이면은 지금 거의 100원 가까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화 약세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데다가 달러로 낸 수익, 환차익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현대차는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한 25일쯤에 이제 잠정 실적이 또 발표가 돼요. 그런 실적 모멘텀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자동차 대표 완성차 업체로 우리가 또 특징주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오늘 관심주로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관심주.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완성차 업체를 따라가는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들도 함께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품주들 안에서도 이런 금호 타이어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처럼 이제 타이어 이런 종목들도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수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환율에 대한 수혜 그런 수혜들을 동시에 같이 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이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판매 네트워크를 현재 보유 중이고요. 한국, 유럽, 중국, 미국, 베트남 글로벌 8개의 공장에서 타이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수출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 그리고 고환율의 수혜 이런 모멘텀들 함께 가져가신다면 이 금호 타이어라는 종목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전 고점이 이제 6,800원이고 오늘 종가가 6,480원이었는데 이 전고점 돌파 나와주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이제 파동이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관심주들도 여러분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테마로는 오늘 반도체가 아니라 이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 종목을 보여주셨는데 현대차와 금호 타이어 한번 주목을 해보고 함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 하나 더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테마도 보셨어요? 자, 오늘도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환율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자, 이것도 환율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섹터 조선입니다. 자, 조선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조선주들이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좀 낙폭이 있었어요. 하락빛 맞은 조선.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하는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추세를 바꿔가고 있는 흐름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탈이 있었죠. 시장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런 고환율이 또 조선 사업에서는 호재로 또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강세에서는 우리 조선 테마들을 또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견조하게 또 발주를 잘 하고 있죠. 조선 3대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기타 낙수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부자재를 만드는 회사들까지 지속적인 업황 개선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올해 최대 IPO 최대어로 꼽히는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기업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장.
또 상장한다고 하면 관련 섹터들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몸값이 굉장히 큽니다. 3조 원대 몸값이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전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장을 했을 때를 기억을 해보면 그때 이후에 공모가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조선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전망되고 있는 만큼 올 초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정 밸류에이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밸류들을 다시 한번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조선 섹터들 함께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조선 특징주는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조선주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죠. 14% 가까이 상승을 한 흐름인데요. 지금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LNG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이런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고부가 가치 선박 그러니까 적게 수주를 해도 돈이 많이 벌리는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업황 개선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당연히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지난 여름에 한 번 이렇게 고점을 크게 찍었습니다. 44,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3만 원대로 내려온 상태인데 이전 고점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부담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해 가는 과정들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관심주는 이 하나오션보다는 이 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적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올해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이랑은 좀 다른 점은 이전에 만들어놨던 똑같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놨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의 매물대에 대한 부담이 좀 적어진 상태. 이미 고점을 돌파를 했고 여기서 잘 버텨주고 올라가주면 더 시원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앞서 보셨던 하나오션보다도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에 대한 조금 비중을 더 높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테마는 조선 함께 봤습니다. 여기 안에서 삼성중공업도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조선 관련된 테마 두 가지 봤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역시 끝에 하나 공략주를 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이 오늘 자동차와 관련된 공략주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종목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의 강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강의로 함께 뵙도록 할게요.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달드리는 내용들은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바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강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급등전, 바닥 매수 세 가지 원칙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종목을 담는다라는 메리트가 있고 요 세 가지 원칙을 좀 잘 지켜주신다면 그래도 좋은 자리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니까 지금 처음 보시는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번 시간 집중해서 강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바닥 매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바닥에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기준에 우리는 이렇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맞죠? 사실 이런 종목이 더 잘 가기도 해요. 갈 때도 많아요. 하지만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라면, 내가 산 자리가 최고점이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우리는 초보자니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한 자리에서 그리고 바닥에 있는 자리에서 종목을 기다렸다가 이제 상승하는 그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는 매매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사실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왜냐?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막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직장인 그리고 시세를 계속 보고 있을 수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은 손실로 또 큰 폭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닥권 매매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권 매매의 3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은 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이라고 하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격 조정. 그래서 말씀드렸던 가격 조정. 두 번째는 기간 조정입니다. 자, 가격 조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자, 주가가 이렇게 쭉 계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딱 찍고 여기 6만 원이었던 주가가 3만 원 부근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빠지죠. 가격이 빠진다는 걸 우리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격 조정. 자, 두 번째, 기간 조정은 무엇이냐? 기간 조정이란 계속 영원히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다시 뭐 또 오르진 않아요. 오르진 않지만 어떤 걸 준다?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가로로 이렇게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를 한다. 이게 기간 조정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 거냐면요.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까지 충분히 거친 조정, 2가지 조정을 다 거친 종목들을 체크를 한다가 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자, 첫 번째 조건 체크를 했고 왜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느냐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들어가시던 뭐 여기서 들어가서 물려 있으시던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돼 보여도 6개월에서 거의 뭐 1년 정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고점에 내가 주가를 들고 있는데 6개월, 1년 동안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내 평단가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치시죠? 지치고 손절하고 싶죠? 왜냐? 나 다른 걸 아예 못하니까. 내가 이 종목에 물려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력은 이런 횡보하는 구간, 이런 기간 조정을 주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조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충분하게 거친 종목들이어야만이 다시금 급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이 뭐죠? 앵커님? 이동평균선. 맨날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동평균선. 주가가 이제 우리 항상 공식이 있잖아요. 네. 이제 N일간의 N일간의. 그 주가의 흐름을 네. 또 N일로 나눠서 맞아요. 네. N일간의 주가의 평균 가격을 이어서 만든 네. 선이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뭐 10일 이동평균선이 있으면은 이제 10일간의 주가의 흐름이고, 뭐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간의 주가의 평균 흐름이고, 이런 부분들은 뭐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급등이 나오고 나서 가격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격,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이 굉장히 길게 벌어져 있습니다. 벌어져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을 이제 이동평균선이 혼조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다? 벌어져 있던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한 점으로 좀 수렴을 하는 경향을 보여야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조건이 이동평균선의 수렴입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이동평균선들이 벌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넓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동평균선들이 기간적 조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된다?
캔들이 오랜 기간 횡보하니까 수렴합니다. 수렴. 이동평균선들이 한 점으로 모인다라는 거죠. 비슷한 위치에 붙어 있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한 점으로 수렴했을 때를 이제 기간 조정을 거의 이제 마치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세 번째 조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같은 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받쳐주려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여기서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뭐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더 내려가지 않고 어느 구간에서 계속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걸 체크를 하신다면 이 종목은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를 버텨주는구나 하면서 우리는 요 버티는 구간 근처에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면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시장이 너무 이제 안 좋고 급락이 나오다 보면 이런 지지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냐면 시장이 회복할 때 다시금 이 저점을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이탈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꼬리가 달리거나 다시금 시장이 회복하면서 주가도 역시나 이전 그 저점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요 종목, 요 캔들은, 요 차트는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좀 만족시킨 종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상승 후 가격 조정 받고 저점 훼손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박스권에서 이평선들이 모이고 쭉 반등이 나온다가 다시금 어떻게 돼요? 조정이 끝난 뒤에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큰 폭으로 급등이 나온다. 요걸 하나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는 이런 종목들,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패턴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한번 차트들 돌려보시면서 이런 모양의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이런 패턴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봐보세요. 주의 깊게 봐보시다가 추적 관찰해보시다가 이런 급등이 나오면 또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패턴 찾았더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또 다른 예시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아까랑 다른 종목이긴 한데 상승 뒤에 고점 찍고 다시 가격 조정을 쭉 봤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벌어져 있다가 저점을 찍고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려는 흐름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을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이 한번 이탈이 됐으나 요 추세를 봤을 때는 저점이 계속해서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점이 만들어진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 그리고 추세선을 만들었을 때 추세선을 따라서 이동평균선도 수렴하고 캔들도 수렴한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모든 조건을 좀 만족시킨 이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이 바닥에서부터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그래도 한 20%, 15%,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바닥권 매매의 장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캔들, 이런 차트를 찾아서 이 저점을 잘 잡아놓고 있는다면 손익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손익비 좋은 자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닥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할 거야.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짤 수가 있겠죠. 나는 이 바닥권 매매에서 여기 바닥 위에서 바로 들어왔으니까 만약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난 이 종목을 손절할 거야. 하면 내 손절가는 굉장히 짧겠죠. 내가 뭐 어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가 될 수 있겠고 뭐 3%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이 바닥이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면 나는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이런 상승 파동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바닥 매수의 포인트 3가지. 일단 첫 번째로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친 종목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는지 여부. 그동안 계속해서 벌어져 있던 이동평균선이 한 점으로 몰리면서 이제
이제 수렴 구간에 왔다라는 거는 이제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점 구간을 훼손하는지 여부. 만약 훼손했다면 그게 시장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 주가가 뭐 개별 악재가 있다라든지 산업에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저점을 훼손했다 하면 나는 짧은 구간에 손절 잡고 나오시면 되겠죠. 나오고 다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바닥권 매수의 특징은 손익비가 좋은 매매다. 이렇게 하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 강의를 마치면서 선물 종목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 종목. 지금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이땡 밴드 들어오시면 제가 또 오늘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정확한 종목명과 그리고 정확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서서도 테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 종목도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자, 아까 배운 거를 좀 복습을 하자면 또 상승 후에 조정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된다? 기간 조정을 거치며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추세선 따라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네요.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동평균선도 이렇게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의 패턴들의 종목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은 또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또 이제 다가올 실적 시즌 맞아서 또 한 번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자, 이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초록창 네이버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종목으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닥에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참 명쾌하게 항상 알려주시는 하루 대표님인데 오늘 또 강의에 딱 맞는 바닥에서 급등을 앞두고 있는 종목을 한 종목 선물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그 초록색 밴드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 선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자세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체크해보시고 바닥에서 급등하는 종목 함께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QR코드를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주시고요. 카메라를 반드시 켠 채로 지금 화면 가까이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시고 잠시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링크가 하나 뜨실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표님의 초록색 밴드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물 종목 한 종목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밴드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해놔서 방송 시간 이외에는 입장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방송이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서둘러서 입장해보시고 이 바닥주 하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도 받고 있어요. 조금 더 편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받고 있어요. 주식인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밴드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릴게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선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또 이번 주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자율주행을 위한 선물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율주행편. 그동안 머릿속에서 좀 잊혀지셨겠죠?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자율주행 공부하시라고 황금 로드맵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율주행. 안에서도 다양한 테마들이 있겠죠. 테슬라 관련주, 뭐 차량용 반도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다양한 섹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한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까 봐 키워서 봤는데 이렇게 종목명과 종목이 하는 일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종목들은 옆에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두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별표 표시된 종목만이라도 좀 열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좋습니다. 사실 이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뭐 현대차, 기아 뭐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밴드 입장하셔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 저희가 모든 기업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받아가세요. 밴드로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황금주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주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환율과 뭐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자동차 관련 대장주, 우량주죠. 기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기아. 우리 로고가 최근에 바뀌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고가 예뻐가지고 예. 사진을 요거를 좀 썼어요. 예. 자, 기아 자동차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환율이 지금 계속 고환율 상태입니다. 달러가 강세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이런 자동차 섹터, 완성차 업체들 대표적인 환율 수혜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지난해 뭐 거의 역대급의 실적을 썼죠.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실적 발표를 또 25일 얼마 안 남아서 다음 주입니다. 이 부분에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실적 관련 모멘텀을 앞두고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가 아닌 기아를 가지고 온 이유는 현대차보다도 해외 수출 비중이 기아가 더 큽니다. 자, 그만큼 지금 현대차보다도 그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 수혜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기아가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기아 실적 모멘텀과 함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10원 오르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가량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3천억 원 가량 올라가는데 해외 수출 비중이 더 높은 기아의 경우에는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 가량 더 많아질 수 있다. 이런 모멘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최근에 좀 수급이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지금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이렇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금 여기서 아마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모멘텀 이제 있기 때문에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11만 2,800원에 형성이 됐는데 매수가는 11만 2,500원, 11만 2,500원 부근,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10만 원 부근 이탈하게 되면은 놓아주고 다시 보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 정고점 위치, 정고점 부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못다한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도 안 남았는데 아쉬운 분들은 오늘 저녁에 10시에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면 9시, 제가 회사 복귀하면 한 10시 정도가 되는데 10시에 제가 라이브 링크를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선물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물 종목과 황금 로드맵,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기아, 황금주 공략 방법까지 자세한 브리핑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대표님의 공략주는 기아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함께 해보세요. 오늘 두 가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밤 10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 하루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선물 종목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 이 선물 종목 한 종목 종목명을 공개해드릴 거고요. 자세한 전략까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저희가 지금 봐야 하는 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정리할 수 있는 황금 산업 로드맵, 역시 대표님이 직접 만드신 건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저희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 밴드로 바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어서 QR코드 스마트폰에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셔서 여기 안에서 자료들 모두 무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하루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뵈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대표님과 함께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는 주식인이다 함께 하셨고요. 내일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